영국의 런던 브릿지 다리 위에서 또 한 번 성합차가 테러범들이 성합차로 사람을 밀어버리고 다리를 건너서 이 남단에 이 버로 마켓이라고 요즘 TV에 많이 소개되는 영국의 재래식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이제 술집도 펍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 인근을 흉기로 또 이렇게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난자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 영국에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지난번에 3월달인가 그 영국 이 다리 위에 런던 브리지입니까? 다리 위에서 한번 차로 이렇게 사람을 밀은 일이 있었죠. 또한 20일 전입니까? 이 미국의 팝 가수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또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죠. 지난 3월 22일 웨스트맨스터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량 흉기 테러가 있었고, 5월 22일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고, 사제 폭탄이죠. 런던 브릿지 이번에 테러가 6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테러가, 대형 테러가 세 번이나 일어났다. 이 세 번의 테러를 통해서 총 이 34명이 죽었고 부상당한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테러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영국이 지금 이 조기 총선이 6월 8일 날 치러지는데 이번 주에요. 큰 변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들은 테러 때문에 유세를 다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테러가 생기기 전까지는 보수당의 조세 정책이, 즉 서민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메이 총리의 이 발표가 이렇게 주요 이제 이슈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버리고, 자, 이 영국이 EU 탈퇴한다 해서 탈퇴 결정 이후에 우려하는 시각도 내부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재정이 영국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서민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소득자, 즉 부유층 정세도 보수당이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난달에 이 소셜 케어, 즉 사회적 돌봄, 복지 시스템에서 이 주요한 축인 사회적 돌봄에 대한 축소 지원 정책을 이렇게 이 보수당이 발표했는데, 이 이후에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40대 39로 초박빙이었다는 겁니다. 보수당 지지율이 6% 줄고 그만큼 노동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에는 노동당이 이기지 않겠나, 영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런던 브릿지 테러로 인해서 이 안보에 더 장점이 있는 보수당이 좀 더 유리해졌다. 보수당이 최근 며칠간 조세 복지 정책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실 영국은 전체 국민의 한 2.7%, 6,300만 명쯤 되니까요. 한 200만 명 가량이 무슬림입니다. 영국 국민들 중에는 이 파키스탄이나 옛날 식민지였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흑인들 중에 무슬림까지 포함하면 한 250, 300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이 무슬림 집단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이슬람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이 무슬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조직도 있고, 또 곳곳에 무슬림 사원들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원들 외에도 숨어있는 무슬림 이 교육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슬림 이 전도 교육기관에서 보통 영국 사회에서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가난한 중동 출신 무슬림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체제에 대한 이렇게 원한을 쌓으면서 또 중동의 리비아니, 시리아니, 뭐 이란이니 이런 데를 다녀오고 이 파키스탄도 다녀오면서 그때부터는 체계적으로 ISI와 인터넷 등으로 접촉을 하면서 일종의 셀, 즉 분파 조직처럼 해서 상층부와는 연결을 차단한 채 한 너댓 명, 서너 명 단위로 자생적인 외로운 늑대가 되어가고, 그들에게 IS 지도부는
끊임없이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테러를 저질러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임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내에 이 무슬림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좀 취하려 했죠. 영어를 못하는 무슬림은 영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영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영어를 해야지 어떻게 아랍어를 쓰면서 영국에 사느냐 이랬는데, 그동안에 이런 이민이나 난민 또 테러에 대해서 덜 비판적인 노동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했고, 노동당의 현재 코빈 대표는 하마스 같은 이런 이 팔레스타인 강경파를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왔습니다. 근데 메이 총리의 보수당한테 꼭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메이 총리가 이 캐머런 정권 하에서 내무장관을 오래 지내다가 지난번에 이 브렉시트가 이렇게 가결됨으로써 이 캐머런 총리가 물러나면서 보수당 안에서 이제 내무장관이던 메이를 총리로 추대를 한 거죠. 그래서 내무장관이 치안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이 메이 장관이 불편할 수도 있죠. 즉 안보가 이렇게 되도록 캐머런 정권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원흉이다. 자, 지난번 맨체스터 테러 당시 영국 경찰 노조는 2010년 메이가 내무장관이 된 이래 경찰 수가 매년 4%씩 줄었다고 이렇게 총리를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도 잘 됐다라는 식으로 메이의 내무장관 경력을 지적하면서 영국 시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데 메이 총리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동당은 경찰 병력을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이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약속한 시리아 이라크에 이렇게 대IS 격퇴전에 파병을 하겠다고 한 말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병한다고 하니까 IS가 지시를 해서 국내에서 테러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해외 파병이 영국군에 이번에 테러를 불러오게 된 원인이다라는데 53%가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런던의 테러 용의자들이 무려 총알을 죽은 테러범 3명이 50발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전례가 없는 진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청 부청장은 이 경찰관 8명이 테러범들을 무력화하고자 이같이 집중 사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들을 강력하게 진압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망자가 7명 이상 이렇게 나온 부분은 이들이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조끼가 폭발물 조끼처럼 보이게끔 위장을 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총을 쏘면 폭발물이 터질까봐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영국도 정말 어려운 게요. 300만쯤 되는 이슬람 공동체에서 테러에 우호적인 사람들 숫자가 한 20-30만 명은 될 겁니다. 10% 이상은요. 그 사람 중에서 또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우려점이 보이는 사람들이 한 5만 명이 넘는답니다. 중동에 가끔씩 갔다 온다거나 해교 사원에서 또 해교 각종 교육기관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좀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5만 명을 영국의 경찰이 다 감시를 해서 체크하기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직장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중동에 갔다 왔다든지, 또 집안에서 뭐 불화가 있어서 나가서 따로 숨어서 산다든지, 안 그러면 이 이슬람 무슬림 청년 몇 명끼리 어울려서 계속 자기들끼리만 패거리 지어서 어떤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청이나 일부 감청이나 일부 인터넷 어떤 조사, 더 나아가서 기존에 이제 의심스러운 감시하는 사람들과의 접촉, 이런 걸로 가지고 최소 수천에서 최고 뭐 수만 명을 감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 테러 발생에 대한 또 경보를 또 조금 낮췄다가 테러가 일어나서 경찰이 욕을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이 총리는 이 테러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바꾸고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제는 극단주의에 대한 관용이 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5년입니까? 영국의 그 2층 버스가 폭발하고 지하철에서도 테러 나고 했을 때 영국의 런던의 관광객이 한 30% 정도 줄었대요. 근데 지금도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런던이 얼마나 좀 이 무슬림의 영향력이 큰가 하면 런던 시장으로 무슬림이 당선되어 있고 런던에서 출생 신고한 애들 중에 이름이 가장 많은 게 모하메드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영국이 이 무슬림에 의해서 서서히 점령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영국이 요즘 사실 이 경제의 핵심이 문화, 관광,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이런 부분으로 영국이 제조업에서 자신의 나라 색깔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 런던 도심에서 또 공연장에서 이런 식으로 테러가 터지게 되면 과연 영국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영국 경찰은 이들 지금 테러범 사살된 3명과 가까운 12명을 이 런던 이 동쪽 벤두리 아파트에서 체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테러범들과 서로 연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단지 종교나 인종 문제에 비롯된 게 아니라 자신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무슬림 부모 밑에서요. 그런데 크면서 보니까 백인 영국인과 이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즉 영국 사회의 차별과 배타성에 적응을 못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영국은 귀족적인 어떤 계급적 특성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나라이고, 실제로 귀족이 쓰는 언어와 서민이 쓰는 언어가 다르고, 아직도 영국 사회에서 일반 서민은, 영국 사회에서 서민들은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영국 사회에서 좀 돈이 있는 계층들,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귀족 계층이 이제는 신흥 부자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사는 게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영화에 보면 나오는 거창한 영국에 이 장원이 있고 성이 있고 또 영국 도심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영국의 구귀족층의 자녀들이거나 안 그러면 신자본가의 자녀층들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영국 사회의 노동자들이나 서민층들도 이 EU에서 그러니까 탈퇴하자라는 이 브렉시트를 찬성했는데, 영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영국 사회에서 한마디로 뒤처져 가면서 차별도 받고 하는 이 중동인 무슬림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느끼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이 서민들 청소년들도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계기인데, 청소년기가, 사춘기가, 무슬림 그 애들이 영국 사회에서 희망이 없다라는 부분을 느끼게 되면서 곳곳에 있는 그 과격한 이슬람 조직이나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이 이렇게 테러를 하면서 자기를 죽음에 던집니다. 원래 이슬람에서는요, 이 과거에 어쌔신이라는 암살이라는 단어가 에시시파미가 하는 그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암살을 전문으로 한 종교 교파에서 나왔는데, 이 교파는 이 마약을 이렇게 주고, 그래서 대마초 같은 그런 마약을 주고 거기에 이렇게 중독된 상황에서 여자와 술과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네가 누구를 갖다가 죽여주면 앞으로는 이제 천국에 가게 돼서 이쁜 여자 수십 명을 거느리고 평생 천당 같은 데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바로 그 조직에서 지시해준 정적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칼로 그냥 바로 그냥 목을 베죠. 이런 그 이슬람의 오래된 종파적 특성이나 또 그런 일을 수행해서 순교한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숱하게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벨기에가 그래요. 벨기에 브뤼셀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겉으로 봤을 때 제가 갔을 때는 오래전인데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브뤼셀 벤두리에 아예 그냥 이 무슬림들의 슬럼가가 형성이 돼서 거기는 외부 백인들이나 경찰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난번에 파리 테러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파리에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결국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기독교 사회가 이런 테러를 자꾸 겪으면서요. 서로가 이 무슬림과 유럽의 기독교 사회가 서로가 이제는 배척하는 상황으로 노골적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국도 이슬람 배척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서 또 테러는 더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 가면서 국경을 강하게 닫고, 또 내부에 있는 이슬람 중에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최대한 찾아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슬람 출신의 이민이나 난민은 일체 받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서로가 이 테러가 점점 잦아지면서 당분간은 유럽이 이 혼란에 빠질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혼란이 유럽의 파리나 런던 같은 그런 이 관광 도시들을 거의 무력화시켜 갈 거고요. 그 지역의 이 각종 이런 어떤 경제도 이렇게 타격을 입히게 되고 이미지도 매우 입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번져가는 일들이 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강도 전쟁에 의해서 지긋하게 멈들어가는 이런 양상이 되어 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테러 때문에 치르고 있는 각종 비용이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영국이나 프랑스도 미국과 같은 테러 강경 진압 정책에 가담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세계는 결국 문명끼리의 충돌,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끼리의 충돌로 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데 진작이라도 이런 게 빨리 정리됐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소매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고요. 이 문제를 뭐 과거에 식민지에 가서 착취를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영국 사회나 무슨 유럽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계급적인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뭐 편을 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편들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중동 사람들은 모든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를 다 외부에서 그 적으로 삼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중동이 독재자들을 미국이나 유럽이 밀어줘서 독재자를 통해서 기름을 빼갔다 칩시다. 근데 지금 중동에 독재 국가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독재 국가들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로 가는 부분에서는 중동 국가의 국민들의 책임들이 마땅하게 있는 건데 그 혼란까지도 전부 미국 때문이다, 이 프랑스 때문이다, 영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못 살아도 영국 사회에서 사는 무슬림 청년들이 중동에 있는 일반 무슬림 청년들보다는 훨씬 낫게 살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영국 사회에서 또 차별을 갖다가 계속 자기 스스로 주입을 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오와 폭력,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우리가 인류가 생각하는 전쟁도 없고 종교 간의 대립도 없고 국가도 없는 서로 간의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이상이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울 구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한 변명을 외부에서 다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무슨 식민지,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의 충돌이니 라는 식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전까지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진보 좌파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이 이슬람을 동정하는데요. 이슬람이 제대로 설라하면 종교를
정치나 사회 영역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터키 한번 보세요. 이슬람 국가 중에 제일 잘 살다는 터키 한번 꼴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종교가 다시 정치와 사회에 지배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데 대중들 일부가 거기에 놀아나서 터키가 점점 더 폐행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100년쯤 전에 왜 케말 파샤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이슬람인들은요, 정치와 종교와 사회의 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민주화인데요. 지금 종교를 낀 저런 형태의 어떤 정치 사회가 결합된 시스템으로는요. 오늘날 이슬람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를 정치와 사회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런던 브릿지 다리 위에서 또 한 번 성합차가 테러범들이 성합차로 사람을 밀어버리고 다리를 건너서 이 남단에 이 버로 마켓이라고 요즘 TV에 많이 소개되는 영국의 재래식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이제 술집도 펍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 인근을 흉기로 또 이렇게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난자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 영국에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자, 지난번에 3월달인가 그 영국 이 다리 위에 런던 브리지입니까? 다리 위에서 한번 차로 이렇게 사람을 밀은 일이 있었죠. 또한 20일 전입니까? 이 미국의 팝 가수 맨체스터 공연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죠. 지난 3월 22일 웨스트민스터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량 흉기 테러가 있었고 5월 22일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고 사제 폭탄이죠. 런던 브릿지 이번에 테러가 6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대형 테러가 세 번이나 일어났다. 이 세 번의 테러 중에 셀, 즉 분파 조직처럼 해서 상층부와는 연결을 차단한 채 한 너댓 명, 서너 명 단위로 자생적인 외로운 늑대가 되어가고 그들에게 IS 지도부는 끊임없이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테러를 저질러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임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내에 이 무슬림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좀 취하려 했죠. 영어를 못하는 무슬림은 영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영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영어를 해야지 어떻게 아랍어를 쓰면서 영국에 사느냐 이랬는데 그동안에 이런 이민이나 난민 또 테러에 대해서 덜 비판적인 노동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했고 노동당의 현재 코빈 대표는 하마스 같은 이런 이 팔레스타인 강경파를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왔습니다. 근데 메이 총리의 보수당한테 꼭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메이 총리가 이 캐머런 정권 하에서 내무장관을 오래 지내다가 지난번에 이 브렉시트가 이렇게 가결됨으로써 이 캐머런 총리가 물러나면서 보수당 안에서 이제 내무장관이던 메이를 총리로 추대를 한 거죠. 그래서 내무장관이 치안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이 메이 장관이 불편할 수도 있죠. 즉 안보가 이렇게 되도록 캐머런 정권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원흉이다를 통해서 총 이 34명이 죽었고 부상당한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테러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영국이 지금 이 조기 총선이
6월 8일 날 치러지는데 이번 주에요. 큰 변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들은 테러 때문에 유세를 다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테러가 생기기 전까지는 보수당의 조세 정책이, 즉 서민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메이 총리의 이 발표가 이렇게 주요 이제 이슈였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버리고, 자, 이 영국이 EU 탈퇴한다 해서 탈퇴 결정 이후에 우려하는 시각도 내부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재정이 영국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서민뿐만 아니라 이번에 고소득자, 즉 부유층 정세도 보수당이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난달에 이 소셜 케어, 즉 사회적 돌봄, 복지 시스템에서 이 주요한 축인 사회적 돌봄에 대한 축소 지원 정책을 이렇게 이 보수당이 발표했는데, 이 이후에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40대 39로 초박빙이었다는 겁니다. 보수당 지지율이 6% 줄고 그만큼 노동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에는 노동당이 이기지 않겠나, 영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런던 브리지 테러로 인해서 이 안보에 더 장점이 있는 보수당이 좀 더 유리해졌다. 보수당이 최근 며칠간 조세 복지 정책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실 영국은 전체 국민의 한 2.7%, 6,300만 명쯤 되니까요, 한 200만 명 가량이 무슬림입니다. 영국 국민들 중에는 이 파키스탄이나 옛날 식민지였던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흑인들 중에 무슬림까지 포함하면 한 250, 300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이 무슬림 집단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이슬람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이 무슬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조직도 있고, 또 곳곳에 무슬림 사원들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원들 외에도 숨어있는 무슬림 이 교육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슬림 이 전도 교육기관에서 보통 영국 사회에서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가난한 중동 출신 무슬림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체제에 대한 이렇게 원한을 쌓으면서, 또 중동의 리비아니, 시리아니, 뭐 이란이니 이런 데를 다녀오고 이 파키스탄도 다녀오면서 그때부터는 체계적으로 ISI와 인터넷 등으로 접촉을 하면서 자, 지난번 맨체스터 테러 당시 영국 경찰 노조는 2010년 메이가 내무장관이 된 이래 경찰 수가 매년 4%씩 줄었다고 이렇게 총리를 규탄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도 잘 됐다라는 식으로 메이의 내무장관 경력을 지적하면서 영국 시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데 메이 총리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동당은 경찰 병력을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이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약속한 시리아, 이라크에 이렇게 대-IS 격퇴전에 파병을 하겠다고 한 말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병한다고 하니까 IS가 지시를 해서 국내에서 테러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해외 파병이 영국군에 이번에 테러를 불러오게 된 원인이다라는데 53%가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런던의 테러 용의자들이 무려 총알을 죽은 테러범 3명이 50발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전례가 없는 진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청 부청장은 이 경찰관 8명이 테러범들을 무력화하고자 이같이 집중 사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들을 강력하게 진압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망자가 7명 이상 이렇게 나온 부분은 이들이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 조끼가 폭발물 조끼처럼 보이게끔 위장을 해 있었다는 겁니다.